스마트폰 살 때 성능 따지고 벤치마크 보고 이런 분들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에요. 씹덕입니다.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비교 리뷰를 할 거예요. 사실 촬영할 땐 힘들지만 리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비교만큼 직관적으로 제품을 확인할 방법이 잘 없죠. 플립 7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상대를 골라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플립 7의 상대는 역시 갤럭시 S25 플러스가 제격이죠. 작년에도 플립 6와 S24 플러스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땐 칩셋 차이도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칩셋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꽤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과연 엑시노스 2500은 괜찮았는지, 플립 7은 살만한 제품인지 모든 걸 종합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플립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폰꾸였거든요.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좋고 작은 사이즈가 주는 귀여움 덕분에 꾸미는 맛이 있는 폼팩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플립 7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4.1인치로 커지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재밌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반면 S25는 그냥 깔끔하죠. 긴 말 할 게 없어요. S24부터 꽤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뽑아주고 있어서 무난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개취니까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7이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아요. 6 때는 좀 개성 강한 그 볼드 카메라 같은 게 들어가면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렸던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만 확 커졌고 베젤도 확 줄어들고 색상도 폴드에 비하면 조금 더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플립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휴대성과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역대 플립 시리즈들의 무게를 보면 경량화보다는 배터리 문제,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이번 플립 7도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1g 더 증가했죠. 역시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발열 관리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쓴 게 눈에 띄는 시리즈였습니다. 반면 S25는 휴대성이 조금 더 좋아졌죠. S24 대비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휴대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봐도 돼요. 대신 제가 플립 6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폰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휴대성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냅다 바지 주머니에 폰을 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플립이 조금 더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두께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은 미니백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는 여성분들이라면 접을 수 있는 폼팩터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폰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면 두께에 더 집중하는 게 맞고요. 따로 가방이나 좀 작은 파우치 이런 데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접히는 폼팩터가 충분히 좋아요. 플립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름의 큰 변화,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플립 7은 내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6.7인치에서 6.9인치로 0.2인치나 커졌습니다. 물론 0.2인치가 크게 체감되는 건 아니겠지만 플러스에서 울트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볼 때 화면이 꽤 커지기도 했어요. 여전히 화면 비가 세로로 길긴 하지만 22:9에서 21:9로 변경된 것도 영상 컨텐츠를 소비할 때 차이가 나죠. 16:9, 2:1, 22:9 비율의 영상을 볼 때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 화면 중앙에 주름도 어느 정도 많이 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힌지나 내구성 이런 건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들도 비슷하죠. 패널, 화면 밝기, 주사율 모두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해상도를 FHD 플러스로 넣은 겁니다. 심지어 가로 세로 비율이 변경되면서 해상도 손실이 조금 더 생겼어요. PPI만 보면 더 낮아진 거죠. 화면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픽셀도 더 자세히 보이니까 해상도를 더 높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배터리 효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생활을 하면 엄청 체감되는 건 아니긴 하니까 배터리에 더 집중한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화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반사율도 있거든요. 울트라에만 들어간 그 반사 방지 코팅
다들 아시죠? 이번 플립 7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S25 플러스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똑같지 않냐 할 수 있지만 S25 플러스는 코팅 필름을 따로 살 수 있어요. 삼성 정품으로 사면 꽤나 이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질이 중요한 분들은 S 시리즈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상도를 높이지 못했던 이유, 플립 시리즈의 영원한 숙제,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보죠. 우선 비교 테스트이긴 하지만 돈 없는 소기업 유튜버라서 S25는 제가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썼어요. 이런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 7은 배터리 용량이 전작 대비 증가를 했죠. 사이즈까지 살짝 커지면서 배터리 용량이 꽤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부하가 크지 않은 작업을 할 때 4900mAh의 배터리를 사용한 S25 플러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고성능의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약간 함정은 있긴 하지만 벤치마크 때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배터리 소모는 비슷합니다. 사실 S25 플러스만 돼도 배터리 사용시간이 엄청 긴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플립이 비슷하다. 예전에는 조르로 많이 놀렸는데 이젠 조르로는 놀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놀릴 수 있는 부분은 쿨타임이 좀 길어요. 배터리 충전 속도가 좀 느리죠. 네, 그거 빼면 이제 배터리는 크게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능 차이를 한번 보죠. 엑시노스 2500의 성능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었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납니다. 두 스마트폰의 가장 좋은 점수를 비교를 해도 싱글코어는 3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멀티코어는 2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발열 관리도 플립은 아직 아쉬운 모습이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어찌됐든 쿨링 공간이 힌지 때문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쿨링에는 불리한 구조기 때문에 7회차, 8회차 이렇게까지 길게 돌렸을 때 스로틀링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순수 성능만 봤을 때는 차이가 꽤 난다고 보면 되고요. GPU도 결과가 비슷하죠. 평균 프레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S25 시리즈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라면 앞서 말한 배터리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애초에 좋은 칩셋 넣어도 폼팩터의 한계 때문에 스로틀링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단가만 높아지고 또 배터리 효율만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엑시노스 2500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를 보죠. 일단 메인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둘 다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스펙입니다.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했죠.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 비교한 사진들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고 영상에도 차이가 없어요. 센서 크기가 영향을 주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센서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후처리에서 차이가 좀 날 거기 때문에 색감이나 상황에 따라 다이나믹 레인지 처리 방식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큰 차이가 나는 부분, 바로 망원가 셀카죠. 셀프 카메라는 플립이 1000만 화소 센서를 사용해서 1200만 화소 플러스보다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플립은 후면 카메라를 셀프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압도적으로 플립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카메라는 쉽습니다. 어떤 걸 많이 찍느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나를 많이 찍는다? 플립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남을 많이 찍는다? 망원이 들어간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망원단을 활용하면 사진의 느낌도 다르고 주제 강조하기에도 좋으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찍는 분들, 그리고 날 찍어줄 다른 사람이 있다, 찍새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나 혼자 찍는다, 그럼 플립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지막은 스피커 비교를 해보고요.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갤럭시 Z 플립 7은 성능, 카메라 같은 어찌 보면 타 스마트폰들이 매번 출시하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집중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플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 편의성, 폼팩터, 그리고 플립 7만의 강점,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에 더 집중한 모습이죠. 사실 성능을 따지시는 분들은 플립을 사진 않으셨죠. 다들 아실 거잖아요. 스마트폰 살 때 성능 따지고 벤치마크 보고 이런 분들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에요. 십덕입니다.
저처럼 그냥 테크 씹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실생활에 와닿는 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얼마나 활용성이 높아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플립 7은 그런 점에서 전작 대비 아주 좋아진 스마트폰이긴 해요. 반대로 난 성능이 그래도 중요해. 그러면 그냥 S 시리즈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걸 몰랐던 입문 씹덕자라면 이번 영상을 보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립 7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폴드는 그냥 이제 진짜 플래그십으로 쭉쭉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워치 리뷰를 원래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문한 밴드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서,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